오늘도 일거리를 못 찾은 경철 씨가 풀이 죽었는데요. 어째 아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미납된 공과금 용지들인데요. 참 많이도 밀렸습니다. 인간아, 이제 이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 월세가 밀려서.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진짜 이럴 거야?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싶은 줄 알아?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그게 다 놈이야. 아이고, 어련하시겠어요. 그럼 시답지 않은 소리 할 거면 평생 혼자 살아. 무능한 남편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아내. 결국 짐을 싸고 마는데요. 그때 경철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구청이요? 예. 상속세요? 갑자기 무슨 상속세란 말인가요? 어머니 재산이요? 80억이요? 아내 미숙 씨도 귀가 번쩍 뜨입니다. 민수가! 민수가! 왜 무슨 전화야? 민수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 과연 이게 꿈일까요? 생실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고 춤을 추던 경철 씨, 동생 지철 씨와 함께 여기서 뭘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저희 좀 살려주세요. 형제들이 기다렸던 의문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재산 상속 때문에 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너더러 그런 짓을 하래? 한 번만 말씀 좀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 저기.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죽게 생겼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 죽게 생겼어요. 저희 죽자고요, 저희가. 형제들을 웃고 울게 만든 기막힌 상속 전쟁이 지금 펼쳐집니다. 서울의 한 병원. 다급하게 병실로 뛰어오는 한택 씨와 부인 수진 씨.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는데요. 간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 것입니다.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나 한택이. 우리 한택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누구보다 애틋했던 모자.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듯합니다. 다들 고생이 많았지. 엄마가 눈 감으면 다 보상해 줄 거야. 걱정 마라. 그게 무슨 말이야? 걱정 마.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야지. 엄마, 안 돼.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결국 아들 앞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 어머니. 아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뒤 장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한택 씨. 한택아. 동네 부동산 하는 어머니 지인 장순 씨인데요. 괜찮아? 괜찮아. 얼른 마음 추스리고 산 놈은 살아야지. 내 엄마 소유 땅이랑 건물들 얼른 등기 이전하고. 예? 전담이랑 건물이라니요? 수십억인데 몰랐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들은 한택 씨는 그저 멍한 표정인데요.
그렇게 장례식을 다 마친 한택 씨, 부랴부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건을 팔러 전국 팔도를 떠돌았던 어머니에게 그런 큰 재산이 있다니요. 한택 씨는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머니의 낡은 서랍장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합니다. 대체 뭐죠? 이게 다 뭐야? 한택 씨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놀랍게도 지인 장순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 통장에 어머니 소유의 건물과 토지 대장들이 여러 개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돈이 생기는 대로 땅과 건물을 사들였던 것인데 이런 선물이 또 있을까요? 이거 봐. 여기서부터 저기 저 건너편 800평이 내 엄마 땅이요. 그리고 저기 도로 입구에 큰 건물들 있지. 그것도 좋기 30억은 넘어. 내가 그동안 꾹 참고 병수바람 보람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으시다니. 한택 씨는 어머니의 사랑에 눈물이 핑 돕니다. 야 진짜 이거 봐라. 그런데 남의 땅을 보고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한택 씨 부부도 의아하기만 한데요. 돈은 부릅뜨고 똑똑히 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800평이 다 우리 땅이야.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진짜라 임마. 되게 고생 많이 했어. 한택 씨 어머니의 땅을 보고 본인들의 땅이라니요. 저기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여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땅입니다. 아마 그 주소지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뭔가 수상합니다. 아니 우리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이 땅 준 우리라니까.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둘한테 남겨준 거라고. 저기요. 자, 보세요. 구자, 성자, 자자, 소유자, 부성자. 이분이 저희 어머님이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왜 자기들 어머니래? 이건 무슨 소리랍니까? 당신이 대체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이 땅 주인이지. 뭐야? 당신의 정체가 뭐야? 사람이 미쳤나? 호적 등본 떼어보면 알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자신들이 땅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형제들. 아니 이게 무슨 조화야? 내 엄마한테 다른 자식이 있었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한택 씨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한택 씨.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평생 전국을 다니며 장사를 했던 어머니. 혹시 가족 몰래 이중 생활이라도 한 것일까요? 당신 이대로 있을 거야? 사실 확인 따져봐야 할 거 아니야.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재산 다 뺏기면 어쩌려고 그래. 알아. 나도 지금 생각 중이잖아. 충격에 빠진 한택 씨가 찾아본 것은 어머니의 수첩이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뭘 찾는 것일까요? 어머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급하게 찾아간 사람은 네가 어쩐 일이냐? 이모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돌아가신 어머니의 언니 용자 이모였습니다. 이모님 다 아셨죠? 엄마한테 숨겨둔 자식들이 있었다면서요. 그거에 그 호적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수로 이름이 비슷했던 사촌 언니 대신 씨가 혼인 신고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말하면 그들은 자식이 아닌
오촌 조카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혼인신고 때문에 사촌 형부와 사촌 언니 사이에 낳은 자식들까지 성자 씨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호적 때문에 경철 씨 형제가 돈벼락을 맞은 셈이죠. 껌값이지. 알았어. 야, 지철아, 너 마음에 들어? 아 좋지. 에이씨, 뭐야? 아이고 느닷없이 물벼락이 쏟아졌는데요. 친자식이 아닌 두 형제가 유산을 가로챘는데 한택 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두 사람 그래도 의기양양입니다. 뭐? 아들? 네, 참 어이가 없어서.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마. 아, 그래? 재산을 뺏겨서 정신이 없는 모양인데,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누가 가짜 아들인지. 가짜 아들이라뇨?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바로 너잖아. 너. 한택 씨가 죽은 성자 씨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25년 전 애딸린 호라비와 결혼 생활을 했던 성자 씨. 남편이 데려온 아이를 친자식처럼 길렀던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한택 씨였던 것입니다. 호적에도 없는 의붓아들 주제에 어디서 세살 탐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엄마를 모신 건 나야. 엄연히 호적에 올라와 있는 건 우리라고. 아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아, 참. 당신들 그 재산 가지실 줄 알아? 각오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의붓아들과 호적상 아들 간의 유산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용자 씨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이모! 아이, 야, 빨리 와. 아니, 무겁게 관절염 생겨요. 주세요. 줘. 아니, 니들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응? 이모 보고 싶어서 왔지. 어째 용자 씨는 조카들이 반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 약속이 있어 외출을 나서는 용자 씨. 그런데 이모님. 이 저녁에 한택 씨가 찾아왔는데요. 이건 웬 굴비입니까? 이모님. 한태가 무슨 일이야? 엄마가 살아계실 때 굴비를 참 좋아하셨는데 이모님도 굴비 좋아하시죠? 굴비 맛있지. 갑자기 굴비를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이리로 갔어요. 경찰 형제들에 이어 한택 씨까지 다들 왜 이럴까요? 굴비를 좋아하지. 굴비를 보니 엄마 생각이 났다는 한택 씨. 어째 뜬금없기는 한데요. 그리고 며칠 뒤 모처럼 용자 씨가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모! 이모 문 좀 열어봐. 문 좀. 저기 이모님. 기어이 그놈한테 이거 써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그걸 그놈한테 왜 써줘?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어? 예? 뭐요? 참 진짜. 뭐 때문인지 잔뜩 흥분한 형제들. 이모에게 찾아와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용자 씨가 뭘 했다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석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가만 안 있겠다는 한택 씨의 선전포고를 듣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던 형제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호적상 분명히 아들로 돼 있는데. 엄밀하게 따져서 호적이 잘못돼 올라간 박경철 씨 형제분이나 의붓아들 모두 친자가 아니라서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니에요. 우겨봤자 밝혀질 일이고요. 그럼 누가 상속권자란 말입니까? 구성자 씨에게 남아있는 직계가족 있지 않습니까? 친원요. 그분에게 상속 권한이 돌아가겠죠. 그럼 용자인가? 그랬습니다. 진짜 1순위 상속권자가 이모란 사실을 알게 되자 용자 씨를 구슬려 유산 위임장을 받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칼자를 쥔 용자 씨의 마음을 잡고 싶은 것은 한택 씨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그렇게 드나들었던 겁니다. 뻔히 조카들의 속내를 파악하고 있었던 용자 씨. 의붓 조카와 오촌 조카 중에 누구에게 위임장을 써줄 것인가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용자 씨. 과연 누구에게 써주었을까요? 나한텐 아무 쓸모가 없는 돈이야. 원주인한테 가야지. 바로 의붓 조카인 한택 씨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동생의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전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철아, 이 집이다. 응? 너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돼, 알았어? 아이고 알았으니까 망이나 잘 봐. 그 뒤로 형제들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겁니다. 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요? 밤마다 한택 씨 집 주위를 맴돌며 괴롭히기로 작정을 한 것인데요.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것이죠? 지가 두 다리 뽑고, 응? 잘 자라보자고. 이렇게 다 끝난 줄만 알았던 형제들과 한택 씨의 싸움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위임장을 받아낸 한택 씨에게 화풀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당해왔던 한택 씨.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막 나가는 형제들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 이거 웬일이야? 오늘 그래.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아이 그럼 인사동도 한번 가보고 그러지 뭐. 정말? 그럼. 와, 오늘 진짜 아 진짜.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난리죠? 강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아이 뭐야 당신은 진짜 왜? 왜 이래 진짜 왜 그러는 빨리.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타난 한택 씨와 수진 씨.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위임장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될 줄 알았건만 뭐 때문인지 이들의 싸움은 멈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한테 그놈 아주 장난이 아니야. 진짜 어마어마하더라니까. 나 진짜 그런 놈 처음 봤어. 뭐야? 둘이 붙어 다니면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어? 내가 니들 횡령 혐의로 고소해볼까? 아, 불같이 화를 내는 용자 씨. 유산의 일부를 써버린 이들 형제들을 갑자기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그리고 며칠 뒤 집을 나오는 한택 씨가 사색이 됐습니다. 용자 씨가 농약을 들고 있지 뭡니까? 일어나. 왜 이러세요 이게? 아이고, 내가 죽는 게 속이 편하다. 응? 이꼴 저꼴 안 보고 죽는 게 내가 속이 편해. 이모님 좀. 이러지 마세요. 네?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네?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든 이 분쟁을 말려야 했던 용자 씨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부질없는 싸움을 끝내려 한 용자 씨의 작전이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씨가 재산 일부를 쓴 씨 형제를 횡령죄로 고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선 이들은 1심에서 횡령죄로 2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2심에서 확 뒤집히게 되는데요. 횡령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상속자인 씨뿐인데 그녀가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공소기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씨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받을 돈을 양쪽에게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생의 유지를 지키고 조카들이 안위 역시 걱정했던 건데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물게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이 물려받은 것은 단지 돈이 아닌 누군가의 큰 사랑과 축복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